승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만 불교를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불법에 대한 거는 좀 틀려도 돼요.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모호해도. 승에 대한 이해가 잘 될 때 참된 수행이 가능해요. 스님을 포함한 우리 일반 대중들 포함해서 스님이라고 하죠. 그냥 승은 쉽게 얘기하면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승이에요. 왜냐하면 대승불교가 제가 불자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열반이 목표냐 성불이 목표냐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발하고자 하는 건 부처님 뜻과 조금 생각해보세요. 요즘이야 이런 면도를 머리 깎으면 돼요. 근데 부처님 얼마간에 한 번씩 머리 깎았다고 얘기 나와요? 삭발한 거. 우린 이런 것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율장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율장도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부처님 머리를 삭발하는 게 2주에 한 번인가 또는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 이거 보름만 길러보세요.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부처님 머리가 그러니까 맨들맨들했겠어요. 요즘 조계종 중들처럼 저처럼. 저도 길상사 살면서 머리를 자주 삭발하는 쪽은 아니에요. 그냥 좀 아파서. 근데 수행 작은 선생님들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해요. 그럼 늘 깨끗하죠. 이틀에 한 번 율장을 유런 출신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부처님 머리 깎았대요 라고.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 내용이 지금 맞을 거예요. 거의 한 달 가까이입니다. 이중과 꽤 길게 인터벌이 길어요. 그럼 부처님 머리가 왜 이렇게 이랬겠어요? 꽤 길죠. 그래서 삭발하고 이게 너무 많이 했다. 승가에 대한 정의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불도 있지만 상주하고 있는 시방세는 상주하고 있는 일체의 제부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부처님 뭐냐라고 하는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불신이 바뀌어 나가지고 불신관의 변천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삼신불에 대해서부터 어떤 법신불로까지 진행돼요. 자, 그러면 칠정리의 핵심은 결국은 서서히 나가다가 이등병부터 하사관 에다가 오늘의 우리 그거 있잖아. 그거 생각났다. 오스카상 수상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매가서 오늘 작품상 선정 막 이러면서 영화 보시고 그리고 감독상도 나오고 이렇게 나가다가 조연상 나오고 그날의 피날레가 될 때쯤 주연상 발표하잖아요. 그죠? 미스코리아 발표할 때도 어때요? 미스코리아 지인하고 또 쭉 안 나가요. 포토제닉상 미스 하다가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선 나가고 드디어 한 사람이 긴장한 상태에서 미스 코리아 지인하고 막 빵빠리 터지죠. 그러면 석가모니 불할 때는 이렇게 좀 예비역이죠. 이거는 그죠? 승가 야중 할 때 바로 찾아지는 게 핵심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예불문 제가 닭예든 저녁예불 오분양예든 하다가 말씀드린 게 이 자리예요. 실존성. 누구를 지금 승가야중에 할 때 누구예요? 바로 나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여길 제일 1등 여기 2등 3등 승가야중은 대충 그냥 떼거리게 있는 중들 수행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보세요.
모든 그 오스카상 수상식 때도 쭉 가다가 사실 미스 코리아 할 때도 미스 코리아 진 마지막에 해주면서 휘날레를 해주죠. 이런 감각에, 참된 감각에 도달하는 것, 그죠? 더 나아갈게요. 그럼 부처님 가운데도 위계가 있을까요? 아미타 제일 얘기하잖아요. 왜 없어요? 아니, 근데 뭐, 구풍도 중생 아미타 제일, 그리고, 우리 많은 경우에서 그 얘기 해요. 그죠? 원화유욕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즉득왕생, 안락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처음 들어보나요? 제 금방 얘기하는 거.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스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좋아하는 부처님을 하나 정해서 그대로 해라 이런 말씀만 하시지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이 불교가 근대성을 연치 못했다는 부분을 바로 이런 거예요. 저도 그걸 찾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으로 이렇게 생물학, 뭐 천체학 이런 것들은 됐다가 심리학, 사이콜로지 얘기할 때 이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이게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느냐라고. 사실 심리학은 우리가 알기엔 심리학하면 뭐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심리학이 학문으로 정착된 건 얼마 안 돼요. 미학도 마찬가지고. 왜? 이전과 이렇게 좀 애매한 자리를 뒀던 것들이에요. 불교의 정근대성도 이런 거예요. 이걸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천도제 같은 거 할 때 가보면 그 얘기하죠. 뭐 이렇게 뭐 상품 상생원, 뭐 그 원동 연불인, 뭐 아미타 제일, 뭐 이런 거 아미타 부처는 제일 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왜 아미타 제일 부처님 제일이냐면 극락세계의 교주가 누구죠? 예,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죠? 극락세계 10종장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극락세계는 뭐예요? 예? 극락세계를 본 어떤 존재가 그 극락세계가 어떻게 장엄하더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극락세계 10종 장엄이라고 해요. 극락 있다고요? 그 문제. 없어요? 옆에 보잖아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면 뭐 이걸 다 못해. 이거 파워포인트 3개를 준비하는데 다 못해도 뭐 한 수업 좀 다음 4월부터는 그렇잖아. 그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그래도 우리 이 실험적인 강의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우리 기니까 다음 달부터 정시반은 좀 저도 격식 차려야 된다지만 다 하셔요. 오늘 갖고 온 거 뭐 예? 보세요? 저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의사님 바꾸세요? 네, 선생님, 예. 예, 3개 다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먹을 거 사올 테니까 예. 먹어가면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다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부처님. 바로 보면. 그럼요. 딱 제 사위급에서 갔을 때 딱 밥 먹고 얻어와서 밥 딱 먹고 나서 세종께서 부자이잖아요. 가부좌 딱 들이 밥 다 먹고 제자 중에 한 놈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발 안욕다리 삼막삼보리자는 뭐 운하운주하고나 한국기 이게 이제 바로 금강경이고 관세음보살 보면 똑같아요. 거건 세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은 딱 어디 가서 영수대로 밥 먹고 나서 딱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밥 먹는 게 무척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수행의 첫 번째가 밥 먹는 거 얘기해요. 극락부터 해주시고 제가 아이, 먹을 걸 갖고 오는 그래서 모든 건 이렇게 이건 모든 경전이 사실 그래요. 끝나고 중국집으로 예, 오라 그러면. 뭐 괜찮아.
예수도 매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뭐 식당집 주인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죠? 뭐 예수도 야, 뭐 제자가 아이 저 선생님 뭐 저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건 니들이 줘. 저희도 먹을 게 없는데 했더니 그래? 그래도 뭐 찾아봐 했더니 아예 조그만한 애 새끼가 하나가 왔는데 너무 이런 답도 애가 하나 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떡할까요? 이제 예수 네가 당시 아무리 뭐 위대한 능력의 선생이라 해도 이거 어떡할 거냐. 근데도 예수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선 딱 그거 갖다 먹여놓고 산상수훈 뭐 복 있는 자는 경전에도 있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신 거. 아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독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 미학은 계속 미학 보편성 찾아가니까. 그리고 어때? 다 모두 그래요. 아무튼 먹고 마신 후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극락만 해주세요. 아, 극락 얘기만 먼저 해주세요. 저도 핵심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정토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 정토에 대한 고전적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신정토, 타방정토, 불의정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타방정토. 제가 두 번째 유신 마음으로 있다는 뜻인데 이게 유신정토인가? 불교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의 패턴화되어 있어요. 정토 얘기하니까 우리 저기 극락세 얘기할 때 어떻게 이 묘사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경문은 부처님의 얘기니까 이걸 자꾸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재석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경문 원문은 어떻게 돼 있죠? 아니 부처님도 위계 부처님도 높은 부처 아닌 부처 있을까 했을 때 분명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미타 제1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부품도중생 얘기를 하는 거고. 정토. 이 정토야말로 우리가 사는 곳은 예토기 때문에 정토가 바로 극락의 한 모습이죠. 그죠? 이게 바로 극락이 되는 건데 극락은 타방정토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0만호 국토 저 넘어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믿는다면 10만호 국토 지나서 법장 비구가 원력 세워서 만든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철 교수는 진짜 이렇게 지구처럼 저기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난 그 사람 강의 듣고서는 아주 기절 촉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 육도인에 확실하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시죠? 누군지 김성철. 예, 치과의사 출신. 예. 그리고 중론. 예, 중론. 경주동네에 있는데. 어디 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뭐 몇 킬로 이렇게. 예. 10만억 국토, 한 국토가 몇 킬로고 계산해서 10만억 국토 지나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더 나가서는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다 이렇게 대입해서 사진 찍었더니 형상까지 제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드로메다 성은 더 너머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예. 이걸 타방정토예요, 이런 세계는. 그럼 유심정토는 뭐냐? 야, 그런 땅이 어딨냐? 왜? 심즉 시부이라 그랬어요. 그죠? 마음이 부처고 일체 유심조인데 네 마음에 이미 정토가 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유심정토예요. 뭐 김성철 이런 거 다 불하다. 그 새끼들은 다 김성철 교수 이런 분들의 설명은 너무 문자 위주로 나왔다. 근데 불교 핵심 뭐냐? 마음 아니냐? 그리고 마음의 작용은 이미 시공을 넘어서는 이게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전 하면 20년 전 의식에 연불산매하듯이 20년 전에 집중해서 가면 그 자리에 가 있죠. 보살님도 고등학교 때 정말 그 손잡고 정말 많은 비밀을 공유했던 그 친구 하면 이미 마음은 이미 거가 있어요. 그죠? 고향 생각하면 이렇게 바뀐 막 여기 막 아스팔트에 빌딩 올라서기 전에 풋풋한 뒷산에 밤나무가 있고 개울물 졸졸 흐르고 가지 잡았던 그거 떠오르죠? 마음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만억 국토 안 가도 돼요. 이미
그리고 그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 왜? 나머지들은 다 그냥 반영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면 내 마음에 그것이 투사돼서 나온 거다. 이제 세 번째가 재미죠. 이런 것이 불교 묘미예요. 불교 미학에서도 자주 다루는 이게 바로 파사가 되는 거고. 첫 번째도 아니요, 두 번째도 아니요, 바로 세 번째다. 이게 신수개송을 넘어서는 해능의, 제가 그래서 해능의 개송은, 신수개송은 수학적이라면 해능의 개송은 이 기하학적 배열이라고 하면서 보여준 적 있죠, 그죠? 무한대로 넘어가요. 그럼 보세요, 극락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다. 틀렸는데 극락이 왜 없어요? 극락은 있죠. 그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없다는 걸 말 그대로 없다가 아니고 이제 그 없다에 대한 해석이 다시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극락의 어떤 존재 가능성,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보죠? 불교의 정통적 해석은 고루고죠. 그죠? 부처님이 출가에 대한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야, 인생이 농경제 때 뭐 꼬마가 가서 바깥 걸 보니까 농부가 땅을 확 뒤집었는데 벌레가 나서 꿈틀거리는데 진짜 잘 사는데 왜 농부가 했을까? 그러는 순간 새 한 마리가 갖고 탁 그걸 쪼아 먹는 장면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새도 또 누가 사냥꾼이 잡아서 또 아작을 내고, 야, 이거 고통의 연쇄 반응이구나 해서 수행을 하기 시작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불교는 락을 얘기하지 않아요. 초기, 부파, 대승까지 와도 초기 대승에서는 락을 얘기 안 했어요. 고루 얘기했죠. 그리고 상을 얘기하지 않죠. 이것들이 반대. 아를 얘기하지 않죠. 그죠? 아를 얘기하는 순간 정통 인도에서 얘기하는 베단타라든지 상키아 이쪽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얘기하는 순간 상견에 빠졌다, 뭐 단견에 빠졌다 이 얘기하죠. 그죠? 이게 중론에서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무상을 얘기해요. 이걸 다 X로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능의 논리하고 똑같죠. 그죠? 해능의 기본적인 논리가 신수가 있는 그것을 갈고 닦아서 청정하게 합니다. 라고 했더니 다, 그건 구라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넘어설 때 이걸 X표하고 나간 자리에서 불교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부정될 때 나온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불교의 사상이 하나의 나무처럼 거대하게 자라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7살짜리가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 최고야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았는데 얘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아빠도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나이가 되죠. 그죠? 우리 처사님이나 제 나이 되면 아버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신정현이라는 작가가 뭐 아버지라는 가시곡인가? 가시곡이 쓰면서 아버지에 대한 뭐 눈물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버지 다시 이해하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럴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되면 내가 엄마처럼 사나봐 내 인생 막 승질낸 적 있죠? 아 그때도 그럼 어머니가 존경스러우셨어요? 두 분이 다? 제 얘기는 너무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다 아휴 이 꼰대 내 나이 들면 속으로 거잖아. 대놓고는 저 싸대기 맞고 혼날 수 있으니까 아이 꼰대 니들처럼 안 살아가. 그래서 딱 그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한 세대 위에 사람들이 서서히 내 마음속에 와 닿기 시작하죠. 그죠? 그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분들의 삶의 절절함이 정말 와닿고 고개 숙여지고 한다고. 불교도 성장할 때는 그러면 구라다, 상 그러면
그럼 그렇게 나가요. 그러다가 불교가 서서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철학적으로 깊어지고 완성되고 하면서는 사덕을 얘기하죠. 그죠? 불교의 사덕 얘기할 때 뭐라고요? 바로 상, 락, 아, 정. 기억나죠? 바로 뭐예요? 이 불교의 사덕은 상락아정을 얘기하는 순간 불교의 근본 교리가 다 전도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한다 할 때도 어느 불교를 할 것인가를 금방 얘기한 뭐 한두 채널을 설정해서 기도하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혼합화되고 짬뽕되면서 좀 애매해지는 건 있어요. 자, 극락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극락이 없다고 하는 순간은 사실은 깨달음 불가능하다. 아니 세준이야 처음부터 마야분이 꿈꿀 때부터 뭐 해서 옆으로 코끼리 한 마리가 탁 들어오고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존재인데 그 존재하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그냥 중생일 뿐이고 부처는 부처였다. 이렇게 보면 근본적 단절의 세계예요. 디지털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세존의 붓다의 인식이었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자고 하는 실존성을 얘기하는 불교가 왜 아름다운가 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극락은 그래서 어떻다고요? 예, 웃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극락세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면 이게 불교 얘기.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왜곡되어 있나, 까발리기를 좋아하는 폭로, 지금 그런 고민해봤어요. 폭로의 미학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폭력 미학. 폭력 미학 하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감독들 아주 이 사실적 폭력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뭐 저수지의 개들 뭐 이런 영화고 막 이전까지는 그 폭력 영화 하더라도 그냥 딱 하면 그냥 팍 쉽게 죽었어요. 근데 저수지의 개들 영화 보면 보신 적 있죠, 그죠? 이 타란티노의 극사실주의 폭력 미학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요즘에 그 황해라고 하는 영화를 요즘 이제 가끔 저도 영화 보는 건 싫어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미학하면서 왜 영화도 안 보냐고 또 그래서 영화를 본 적이 황해라는 영화 보면 아주 잔인하죠, 그죠? 막 까부수고 뭐 막 이런 게 아주 사실주의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게 지금 나와요. 아무튼 폭력의 미학도 있는데 뭐 이런 까발리기도 좀 재미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 있다 그러셨잖아요, 극락이. 그러니까 근데 일본에 있다 하고 그게 다르니까 그거를 얘기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불이 세 번째 얘기하다가 제가 또 지나갔다. 불교 논리, 불교 인식 논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불교 인식 논리학의 핵심적인 교재 중에 하나가 나가리주나의 중관이에요. 그 중간 철학을 보면 그래서 그 중관의 첫 번째 제1장이 귀경계송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8불 정도 얘기하는 거 기억나죠? 그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뭐 안이로담, 안우체담, 안우뚜빠담, 안사스바담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아로 다 시작해요. 이게 바로 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불생역, 불멸, 뭐 불이역, 불멸, 불이 이런 식으로 나가죠. 불이라고 하는 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수의 논리가 1번이나 2번이었다면 행위의 논리처럼 근본적인 역전으로 가면서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방정토도 아니요, 유심정토도 아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극락세계가 참된 극락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교활하죠, 그죠? 타방정토도 아니요, 유심정토도 아니요.
그 정토의 극락세계가 바로 인난이 이렇게 나가는 게 부리정토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리정토론 얘기한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는 원효스님이에요, 사실. 그래서 원효스님은 그 저작거리에 나와서 나는 작은 존재도 아니다. 작은 숫자에서도 하나 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성거사라고 스스로 그러면서 매일 표주박 갖고 목탁도 귀하고 그러니까 어디 바가지 가지고 바가지 두드리면서 저작거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교 많이 할 필요 없이 나무아미 답이나 하시오. 그럼 다 갑니다. 라고 엄청난 희망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이런 원효스님의 사상들이 이런 그 부리정토에 대한 저력들이 일본으로 진행되면서는 일본의 뭐 신난이라든지 그 신난, 호넨 뭐 이런 스님들에 의해서 일본의 정토 사상이 아주 가득 찬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정토종 하는 분은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근데 일본만 해도 이 정토 신앙이 무척 강력해요. 그럼 설명됐나요? 부리정토는 바로 이것도 더 검토가 좀 복잡해져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가 부리정토예요. 유심정토도 아니래요. 타방정토도 아니고.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헷갈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어려울 때 공합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을 그래서 제가 왜 불교 인식 논리학의 첫 번째가 불교 인식 논리학의 핵심은 사실 불이예요. 불이. 물론 이 인식은 인도 논리학에서 받아와요. 인도 논리학이 불교 인식 논리학을 가져가죠. 그래서 아드바이타, 베단타 뭐 얘기하죠, 그렇죠? 불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정 불이론이니 뭐 다시 불이론도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발전돼 나가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두 개가 아니다. 그럼 하나인가요? 그것도 아니다. 하나도 아닌 게 아닌가요? 그럼 그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런 끝없는 그 순환 논리 속에서. 근데 이게 말장난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서양을 휩쓸었던 삼단론법보다 이 인도에서 나온 건 5단 논법이죠, 그렇죠? 네, 극락세계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함, 아주 그 보일 듯 안 보일 듯하는 이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정토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저곳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은 그 자리에 있다는 식의 설명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제가 왜 이때까지도 자주 얘기하면 파사현정의 미학이다. 불교 미학의 핵심은 뭐라고 그럴까요? 얘기할 때 제가 파사가 됐을 때 드러나는 그 자리. 지금도 계속 파사에 우리는 빗자루로 계속 뭔가 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 보름달이 가득한데 구름이 껴서 보이지 않아서 바람을 계속 불어주면 언젠가 밝은 달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 그래서 우리 불교 수에서 제일 첫 번째를 뭐라 그래요? 설명하는 거예요. 신 얘기하죠. 신, 그 다음에 해, 행, 증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을 첫 번째로 꼽는 거예요. 이 신은 어떻게 나오냐면 문사수로 나온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린 이걸 자꾸 설명만 길어졌을 텐데 이따가 체험적으로 해보자 그랬어요. 그죠? 그거 꼭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극락세계를 한번 좀 묘사했다니까 한번 잠시나마 우리 사마타 집중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를 무화시키고 이 자리로는 가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머리로나마 좀 이해해 봅시다. 자, 이 10종 장엄이 있는데 여기 이제 6가지만 적어놨어요. 장엄성, 극락세계 10종 장엄, 뭐 위타국토 안락장엄 나무 아미타국
새벽 종송 때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48원, 원력장엄, 나무와 미타불 배출. 미타부토의 안락함. 여기에서도 낙자가 있네요. 안락. 그죠? 불교의 사독인 이 고가 아닌 고의 세계에서 낙을 갔죠. 얼마나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나라는 편안한가. 이 편안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요. 한 단계 들어가 이걸 파사하고 나면 보화청정 덕수장엄이래요. 정말 이 아주 그 보배스러운 이 흙탕물이 아니고 보배처럼 연한 물이 흐르고 맑고 청정한 그 고귀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한강처럼 한강 같은 물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 흐른다. 조금 더 갈게요. 보전여의 유곽장원이래요. 화려한 궁전, 그리고 네 마음대로 50층 있으면 그래서 50층이 쫙 선다는 거예요. 여의예요, 여기. 그죠? 네 뜻대로. 정말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지어진 그림 같은 집 보면 쫙 이루어져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뭐였죠? 5성급 호텔이 어디예요? 신라 호텔을 자보진 않았는데 호텔 좋은 데서 자보면 정말 좋더라고요. 편한 안락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지 않게 20층 같은 것도 요즘은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뭐 한 15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고층 엘리베이터는 또 따로 있대요. 순식간에 가서 근데 가서 이렇게 물을 정말 깨끗한 물 나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주야 장원, 시분 장원. 낮과 밤이 그런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내가 이날 밤을 푹 자야 되겠다 그러면 밤 분위기를 나이트 분위기를 딱 하면 이게 불 탁 끄고 쫙 돼요. 근데 나 한 3, 4일 집중해서 책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전기불 쫙 주야 장원 낮과 밤을 그냥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힘들어요. 이 시달타가 살았던 태자 이 궁정에도 20사라 30종 이게 공덕. 자, 이런 걸 가만히 떠올려보면 거대한 마철 같은 빌딩이 있어요. 그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도로가 편안한 그냥 마차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가 쳐서 촉촉할 수 있어요. 안락함이 있죠. 요즘 그 좋은 호텔들 가면 거기에 분수에서 맑은 물이 계속 아주 흐르고 음향으로도 새소리들 막 지저분 소리 듣게 해주죠. 그죠? 치토피트 살림욕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막 계속 넣어주죠. 이게 바로 맨하탄 거리와 유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명동의 화려함, 일본 동경의 긴자하실 영화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현랑함, 화려함,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세계, 이 세계와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거 상상으로 알 수 있다지만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명동에서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탤런트 이번에 결혼한 어느 탤런트가 어디더라? 이태원 한남동에 몇십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은 어떻더라? 이런 설명. 그런 것과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 극락 세계와 현실 세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세종이 살았던 당시보다 훨씬 안락해졌어요. 그죠? 아닌가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해요. 팔짱을 탁 끼고 있을 때는 그래, 이 방어기제거든요. 그래, 떠들어라. 근데 나 그러면 도움을 못해. 실제로 해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팔짱 한번 딱 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몸으로 해보면 느낌도 따라와요, 실제로. 그래서
심리 상담 같은 거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앉아있는 포즈, 걷고 있는 포즈를 옆에 사람이 그대로 따라서 시켜요. 그 사람 어깨 축으로 그걸 그대로 걷게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를 찾아내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해서 활력을 갖기도 하지만 활력을 갖게 해서도 마음이 상쾌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팔짱 껴보면 그래 너 해봐라 이 느낌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고 또 팔짱을 끼시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이 초기 불교에서는 사성제 얘기할 때 무와 무상 계고 얘기하죠. 초기 불교와 이것이 부파로 할 때 이 사성제 얘기할 때 일체 계고의 자리와 열반 적정을 이렇게 뒤바꿔서 설명하는 거 좀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사성제가 4개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부처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열반 적정 얘기 안 하셨어요. 일체 계고다. 아, 그렇죠. 아, 삼법이나. 나 요즘 이게 삼법이나 할 때 일체 계고예요. 근데 일체 계고가 어느 순간 빠지면 그 자리에 또 뭘 집어넣기도 하죠? 열반 적정 넣기도 하죠. 이 삼법인 얘기할 때 이 각각 설명이 일체 계고를 넣는 자리가 있고 열반 적정 넣는 자리가 있어요. 열반 적정이 들어갈 때는 이미 불교가 성장한 시기예요.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 10대, 수불부초계 했던 그 사람들은 재범이 무하고 재인이 무상이고 일체 계고다. 이 고통스러운 세계 넘어가려고 얘기하다가 아니 넘어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한참 지나서 일체 계고표고 무상하고 무아인 세계를 넘어서서 있는 적정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 적정은 열반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목표가 그래서 열반이냐 성불이냐 이것도 그래서 나중에 더 중요한 핵심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체계고 열반 이거 써놨구나. 상나가 좀 또 더 내려가겠습니다.